수줍은 고백, 홍사라. 그대가 양지를 좋아하니 나는 음지를 좋아합니다. 그대가 하늘 높은 곳까지 높이 자라니 나는 낮은 곳에 늘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대의 사철푸름과 고고함과 강인함을 나는 무한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대 곁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게 늘 그대의 벗으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살다 보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삶을 리셋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전환점으로 맞이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저자가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인데요. 홍사라 작가의 리본입니다. 제목이 참 예쁘죠? 리본은 영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삶을 예쁘게 장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춥고 외로운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던 홍사라 작가는 지금은 마음이 아픈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들의 부모로 불리우고 있는 교육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녀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어려운 순간 변화할 수 있었던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핑크빛 리본이 달린 선물 같은 책, 리본 읽어드립니다.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례대로 찾아오면 좋은데 내 인생은 기나긴 겨울이 제일 먼저 찾아왔다. 세찬 겨울바람을 피할 곳이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늘 헐벗음 자체였다. 한국의 계절은 3, 4개월이면 지나가고 변화한다. 하지만 내 인생의 첫 겨울은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20년이 넘는 긴 겨울을 견디면서 껍질 속 중심부까지 나는 메말라 버렸다. 내 삶의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추운 겨울이 계속될 것이라고 나는 한탄하고 절망했다. 27, 마음 설레는 인연을 만났다. 세상에 태어나 첫 봄이 찾아왔다. 매일같이 세찬 바람과 외로움이 휘몰아치던 인생이었다. 봄이 오니 따뜻한 봄 햇살에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내 마음에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해졌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며 설렘의 싹이 돋았다. 싹이 돋았던 자리에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 가정을 이루었다. 내 인생의 봄을 맞아 얼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 시냇물이 졸졸 흘렀다. 사랑의 꽃이 핀 자리에 아들과 딸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 인생의 계절 중 겨울을 제일 먼저 맞이했으나 봄을 지나 지금 뜨거운 여름 햇살을 맞이하고 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그에 져서 인생의 사계절에서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 의미가 있다.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선물이다. 라고 말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추웠던 겨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만남을 통해 봄을 맞이했고 그 계절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계절마다 자연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듯이 인간 역시 시기마다 변화된다. 유년 시절 맞이한 겨울을 통해 나 자신을 못나고 굽었고 쓸모없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일평생 춥고 헐벗은 나무처럼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겨울은 고통스러워 인생의 계절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다.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겨울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나고 보니 겨울을 통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숙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겨울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맞이하는 봄이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인생의 겨울도 의미 깊은 선물이 분명했다. 인생이 처음부터 봄이었으면 봄의 아름다움과 따사로움에 감탄하지 못했을 것이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기에 나는 더 찬란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 의미와 섭리가 담겨 있다. 지금 한 계절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겨울이 지나면 머지않아 찬란한 꽃이 피는 봄이 올 것이니까. 힘든 겨울도 언젠가는 내 삶을 선물로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리본이 될 테니까.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한 겨울을 홀로 견디면서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그에 대한 내 첫 번째 답은 거절당한 아이였다. 부모님을 통해 처음 마주한 세상은 불행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다. 5살에 할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되어야 했던 아버지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는 너무 고단했다. 49년 동안 알코올에 의지해 살다 결국 알코올 중독 간경화로 쉰도 못 되어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엄마와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빠는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했다. 1년 365일 중 거의 360일 동안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하셨다. 아버지의 귀가는 전쟁 선포였다. 3남매는 모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숨어야 했다. 아빠와 다투던 엄마는 외가댁으로 피신을 하는 결말이 반복되었다. 가장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파릇한 싹이 돋아나야 할 시절 추위와 폭풍우에 시달려야 했다. 가정은 쉼과 안식을 주어야 하지만 우리 가정은 전쟁터였다. 매일 두려움과 쿵쾅거림이 가득했다. 환영받지 못한 탄생, 사랑받지 못한 성장 과정으로 내 마음엔 우울감이 차올랐다. 강력해진 우울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아이라고 나를 정의하게 했다. 처음 맞은 긴 겨울 동안 계속된 질문에 대한 답은 거절당한 결핍덩어리,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가 양치기 노인으로 등장한다. 다른 지역에 살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가족 모두 사별한 상처를 지닌 그는 살던 마을을 떠났다.
낯선 땅으로 옮겨와 버려진 오두막에서 살아간다. 깊은 슬픔의 상처는 3년 동안 외톨이로 살아가게 한다. 어느 날 부피애가 오두막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 척박한 산비탈에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 그는 밤마다 도토리 열매들을 꺼내 성하고 실한 열매들과 나쁜 것들을 골랐다. 매일 실한 열매 100개를 골라내면서 그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서 긍정을 골라내었다. 37년 동안 매일 100개의 실한 도토리를 산비탈에 심어 수십만 그루의 나무들을 싹틔웠다. 그가 심은 씨앗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울창한 살림으로 변했다. 3명밖에 살지 않던 마을은 10,000명의 주민이 사는 살기 좋은 울창한 숲마을이 되었다. 삶은 때때로 우리 삶을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기도 한다. 원하지 않는 불행들도 자꾸 찾아온다. 이제 불행이 찾아와 삶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의 인생을 담은 한 권의 책이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의 풍경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상실과 불행의 삶 속에서 실한 씨앗을 골라내어 성실하게 심는 희망으로 바꾸었다. 황무지를 울창한 푸른 숲으로 가꾸어간 주인공의 모습이 나에게 벅찬 도전이 되었다. 주저앉아 절망하기에는 상처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크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면서 당연히 아프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미국 하와이의 카우마이라는 섬이 소개된다. 이 섬에서 에미 워너 교수가 1955년에 태어난 아이 700명 중 가정 환경이 가장 열악한 아이 201명을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적한 연구를 했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명 중 약 3분의 2는 사회적 부적응자, 즉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했다. 소년원 출입자도 많았고 범죄자, 중독자도 많았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달랐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했으며 학업 성적도 중간 이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정상적인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가정 환경의 열악함과 아무 상관없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다. 이 72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이웃한 불량 친구들과 달리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에미 워너 교수는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삶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성장해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였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할머니는 나에게 첫 번째 엄마였다. 할머니는 아들만 둘을 낳아 기르며 혼자 살아오셨다. 딸이 없던 할머니는 첫 손녀였던 나를 딸처럼 여기며 무척이나 아껴주셨다. 일하는 엄마는 피곤하셔서 아침에도 출근 전까지 주무셔야 했다.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아침마다 2개의 도시락과 따뜻한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 이른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는 나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새 반찬을 만들어 주셨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서, 눈이 오는 날은 두꺼운 외투를 들고서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버스에서 내리는 나를 한박 웃음을 지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정류장에서 집까지 10분 남짓 거리를 할머니와 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던 그 시간이 지금도 뭉클하다. 20년의 긴 겨울 동안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은 모두 할머니가 주신 사랑의 온기였다.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주신 할머니의 사랑으로 긴 겨울을 무사히 견뎌냈다. 나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지지해주는 할머니가 내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나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높은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들이 스스로 낙엽이 되는 슬픈 소식들이 종종 들려온다.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모두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스탠퍼드의 졸업식에 초대된 스티브 잡스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대학을 중퇴한 것, 그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것 모두 인생의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구멍 덕분에 넥스트와 픽사를 창립했고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스티브 잡스는 자퇴와 해고라는 인생의 구멍이 뚫리지 않았더라면 넥스트의 기술이 애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아내와 멋진 가족을 이루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인생의 구멍은 그 당시 스티브 잡스에게 방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더불어 그 구멍 덕분에 그의 미래도 빛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내 인생에도 많은 구멍이 뚫렸다. 20년 동안 알코올로 방황했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첫 구멍이 뚫렸다. 정서적인 결핍이라는 구멍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의 시절까지 나를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대학 입시 실패라는 구멍은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남겨주었다. 결혼 후 진학한 대학원을 오랫동안 졸업하지 못했던 구멍은 나고 자라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40에 들어서던 해 건강에도 구멍이 뚫렸다. 수술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오후 4시가 되면 몸의 배터리가 자동으로 꺼졌다. 잠시라도 바닥에 누워 쉬어야 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를 하면 양쪽 턱이 변형되며 통증이 왔다.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 침샘염이었다. 건강에 뚫린 구멍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다. 인생의 구멍은 그 당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와타나베 가치코는 인생의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불행과 실패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그에 져서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에서 이야기한다. 나도 인생의 구멍을 통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인생의 구멍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고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루지 못한 학력에 대한 아쉬움으로 더 열심히 다양한 배움에 도전할 수 있었다. 성과로만 자신을 인정하던 나에게 인생의 구멍은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다독여 주었다. 인생의 구멍을 통해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가슴으로 자주 느껴보지 못했던 친정엄마의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든든히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는 원리를 인생의 구멍을 통해 배웠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구멍을 통해 몸이 아픈 이들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인해 뚫린 구멍으로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돕는 꿈을 갖게 되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구멍으로 나는 평생 활자 중독에 가까운 학구열을 지니게 되었다. 건강에 뚫린 구멍 덕분에 존재만으로 소중한 나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날마다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었다. 집은 하우스가 아닌 홈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집에 귀가하면 편안함과 따뜻함이 스며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귀가와 함께 시작되는 전쟁으로 우리 집은 매일 소란스러웠다. 트라우마 수준은 아니었으나 성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우리의 부모님처럼 불행한 삶을 되풀이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에 도박을 즐기는 남편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부모님처럼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이 될까봐 염려했다.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나의 자녀도 고슴도치가 될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말그릇의 저자인 김윤나 작가의 고민도 나와 결이 비슷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그녀가 7살 무렵 이혼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서 자라며 그녀는 가장 역할을 감당했다. 그녀도 나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의 애정을 모르는 그녀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걱정했다. 하지만 김윤나 작가는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포기에 익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부모를 닮은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 반면 우리의 내면에는 어디에서도 물려받지 않은 독특함도 있다고 김윤나 작가는 전한다. 우리의 영혼은 독립적이며 고유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 나를 정의하려고 했던 시간이 고통스러웠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으나 내 삶은 부모님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이지만 나는 부모님과는 다른 고유한 인격과 독특함을 지녔다. 부모님과는 다른 나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 알코올이 싫어 술을 마시지 않는 남편을 선택해 결혼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미래를 향한 주체적인 선택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지나버린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나 오늘과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된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씨앗을 심었더니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안정되고 좋은 성품을 칭찬받을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고슴도치 엄마였으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아이들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았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머물러 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가까이 있었듯이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 과거가 불행했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상처로 가득했을지라도 미래는 충분히 치유될 희망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지금까지의 시간을 뚫고 살아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